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영경제학부 유동근 교수입니다. 오늘 한국해양산업의 국제적 위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양산업이란 해양 공간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또는 해양 기반의 활동으로부터 파생된 생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과 관련된 산업을 말합니다. 해양 기반형 활동은 해양 자원을 채취, 활용하거나 해양 공간 이용 또는 해양 환경 보호와 관련한 활동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업, 해양광업, 해양 신재생에너지 산업, 해양 토목, 건축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해양 연관형 활동은 해양 활동에 투입재를 공급하거나 해양으로부터 산출된 재화, 서비스를 생산의 주요 요소로 사용 또는 해양 이용과 보호 활동에 필요한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수산물 가공, 유통업, 해양 바이오 산업, 해양 플랜트 산업 등이 이에 속합니다.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따르면 해운, 항만, 수산, 해양과학 기술 개발, 해양환경, 해양관광 및 해양정보 관련 산업과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 보전과 개발, 이용에 관련된 산업을 말합니다. 해양산업 중 가장 비중이 높은 해운, 항만,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국제적 위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양산업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해운산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의 한 수단인 해상운송은 해상에서 선박으로 화물이나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말하여 줄여서 해운이라고 표현합니다. 해운은 인적 요소, 물적 요소, 해운 수요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적 요소는 선박의 주체인 선원, 물적 요소는 운송수단인 선박, 해운 수요는 화물 및 여객입니다. 국제무역의 발달로 해운은 중요한 운송수단으로 성장하였으며 해운산업과 국제무역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조선기술의 발달과 선박의 대형화, 전문화로 국가 간 교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해운 수요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해운은 운송사슬의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즉, 해운은 화물의 생산지에서 최종 목적지 간 이동 과정에서 도로, 철도, 내륙수로 운송과 더불어 중요한 수송수단이며 오늘날 복합운송의 개념이 도입되어 운송의 합리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운업이란 화물 또는 여객을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함으로써 시간적 효용과 장소적 효용을 창출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서비스업을 의미합니다. 해운의 특성상 해운기업은 국제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며 전기선사의 경우 오늘날 물류의 중요성에 의해 해상운송에서 복합운송 및 종합물류 서비스 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해운기업은 선박이라는 생산 도구를 이용하여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 제조기업의 조직과 상의하며 해운기업의 자본, 자산 규모, 선박 운항 형태, 소유 구조, 해운 서비스 형태에 따라 그 조직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선박 운항을 통해 해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업자는 화물 운송 형태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 해운법에서 해운업이란 해상 여객 운송 사업, 해상 화물 운송 사업, 해운 중개업, 해운 대리점업, 선박 대여업 및 선박 관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박 운항을 통해 화물이나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해상 운송 관련 서비스 사업도 해운업에 속합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 해운국의 무역 의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운산업은 대외지향적 개방경제 체제인
우리나라 국민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기관 산업입니다. 한국은 선봉량 기준 세계 7위의 해운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대외 무역 의존도는 59.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입 화물의 99.7%가 선박을 통해 운송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유와 철강석, 연료탄 등 원자재는 100% 해상 수송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수출입 물량이 바다를 통해 운송된다는 점에서 해운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무역 중 해상 물동량 비중은 8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해상 운송이 육상 대비 장거리 대량 운송이 가능하고 거리 대비 운송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경제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다음은 2020년 10대 수출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1위는 반도체, 2위 자동차, 3위 해운, 4위 석유 제품, 5위 조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운 산업은 여타 산업과는 달리 호황과 불황에 관계없이 무역 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외화 가득 및 수입 대체 산업입니다. 해운의 경우 연간 수입이 약 273억 달러로 우리나라 10대 외화 가득 원으로서 국제 수지 개선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해운 산업은 조선, 금융, 항만 및 해상보험 등 전후방 관련 산업의 연계 발전을 주도하는 선도 산업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2000년대 이후 세계적인 지위를 고수하는 데 있어 우리나라 해운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산업 세계 1위, 부산항 컨테이너 처리량이 세계 7위를 기록하는 등 해운 연간 산업의 국제적 위상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다음은 한국 해운의 국제적 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해운은 세계 7위의 해운 국가입니다. 해운 산업은 다양한 직종의 고용을 창출하는 전천후 고용 창출 산업입니다. 해운업계의 직접 고용뿐만 아니라 항만, 하역,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 등 연관 산업의 간접 고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선대는 2021년 1월 기준 1641척 8609만 중량톤으로 세계 7위입니다. 1960년 한국 상선대의 규모는 10만 톤으로 세계 100위권의 해운국에 불과했으나 2021년 8609만 제화 중량톤을 기록하며 세계 7위 해운국으로 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 조선업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전 세계 선박 발주 1,924만 CGT 중 한국이 819만 CGT를 수주해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조선업은 2018년부터 3년 연속 수주 실적 세계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금 대다수 국가의 원자재 및 수출입 상품의 85% 이상이 선박을 통해 운송되는 관계로 각국은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기간 산업인 조선업을 중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세계에는 연거래 및 어업용 선박을 제외하고도 국가 간 교역에 사용되는 상선 2만 5천 척가량의 큰 배들이 해양을 누비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조선산업은 전방산업인 해운업의 추세에 맞춰서 선박의 대형화, 친환경 등의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진화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상품의 국가 간 교역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한 조선산업은
결코 사양 산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컨테이너 선박의 대용화와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상 운송의 대형 선박의 운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운 기업이 대형 선박을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연료류, 각종 항비,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선박에 화물을 많이 실으면 실을수록 해운 기업의 비용은 절감되고 이익은 늘어납니다. 국적 선사인 HMM은 초대형 선박 확충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과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8년 9월 24,000 TU급 선박 12척을 국내 조선소에 발주했습니다. 선박 한 척에 1,725억 원씩 총 2조 700억 원에 달하는 건조 비용 조달에는 민간 금융기관 외에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참여했습니다. 최근 HMM이 건조한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박인 HMM 알헤 시라스호는 선박에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한 줄로 나열하면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직선 거리 144km에 해당됩니다. 선박에 초코파이를 싣는다면 총 70억 개를 실을 수 있어 전 세계 인구가 한 개씩 먹을 수 있습니다. 라면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4일 동안 먹을 수 있는 5억 5천만 개를 실을 수 있습니다. HMM 알헤 시라스호의 길이는 약 400m, 폭은 61m, 높이는 33.2m로 축구장 4배 크기에 달합니다. 선박을 수직으로 세우면 아파트 133층 높이로 여의도 63빌딩이나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보다도 깁니다. 선박의 최대 속력은 22.5노트이며 선박 승무원 수는 선장을 포함해 23명으로 기존에 운영되던 3,000에서 4,000 TU급 선박 승무원 수와 동일해 비용 원가 경쟁력이 높습니다. 다음은 국내 대표적인 원양 컨테이너 선사인 HMM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HMM은 세계 9위의 선봉량을 가지고 글로벌 해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MM은 100여 척의 다양한 선박과 물류시설, 전 세계를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항로망, 해운업계를 선도하는 IT 시스템, 숙련된 해운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해운 물류 기업입니다. HMM은 1976년 유조선 3척의 운항을 시작으로 컨테이너선, 벌커선, 광탄선, 중량 화물선, 특수 제품선 등 다양한 사업에 적극 진출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 결과 사업 영역을 다각화해 특정 분야의 시황 변동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6개 해외 본부, 27개 법인, 60개 해외 지점, 5개 해외 사무소의 방대한 글로벌 네트워크, 최고의 해운 전문 인력의 숙련된 선박 운영과 정확한 시황 예측, 한 차원의 높은 글로벌 IT 시스템을 바탕으로 국경 없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해운업계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공급 사슬에서 항만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항만은 글로벌 공급 사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 사슬은 공급자가 소비자까지 상품을 보내거나 상품을 만들기 위해 원자재, 중간재 등을 가지고 오는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수행하는 행위가 물류입니다. 그래서 물류가 막히면 글로벌 공급 사슬이 붕괴되고 공장은 멈추고 소비자는 상품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류의 과정에서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는 중요한 인프라가 항만입니다. 항만은 해외에서 화물을 싣고 오는 선박들이 접안에서 화물을 내리는 곳이고 반대로 우리가 생산한 화물들을 실어서 수출국으로 보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만에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발생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는 항만을 연결하는 배후 물류 시스템의 인력 부족 등으로 생긴 문제로 이것이 세계 최대의 소비 지역인 북미, 유럽, 그리고 세계 최대의 생산국인 중국, 동남아 등지의 항만들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만은 해륙의 연결 기능이 수행되는 중개지이자 국제무역의 관문이며 화물 유통의 거점으로서 국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특히 화물의 발생지로부터 최종 도착지까지의 화물 유통 과정상 핵심 부문으로서 하역, 보관, 이송, 심지어 가공에 이르기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와 같이 항만은 무역활동을 촉진시키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 간접 자본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항만은 연안항만을 취급하는 연안항과 국제항로를 이용하여 수출입을 담당하는 무역항을 합쳐 60여 개의 항만과 400여 개의 국가 및 지방어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항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무역항은 2021년 총 15억 8,071만 톤의 화물을 취급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무역 1조 달러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반열에 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부산항은 전년 2,182만 TEU 대비 4% 증가한 2,269만 TEU를 기록하였습니다. 인천항은 유연탄 수입 물동량은 감소하였으나 원유 및 석유가스의 수입 물동량과 자동차 수출 물동량은 증가하였습니다. 광양항은 철강 수요의 증가로 제철 산업에 필요한 철강석, 유연탄의 수입과 철강 제품의 수출이 증가하였고 유류와 자동차 물동량이 증가하였습니다. 평택 당진항은 유연탄 수입 물동량은 감소하였으나 석유 정제품, 석유가스, 철강석 수입, 자동차 수출 물동량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울산항은 대표적인 액체 항만으로서 자동차 수송 물동량뿐만 아니고 석유 정제품, 화학공업 제품 등의 물동량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산항은 1876년 개항하여 현재는 세계 6위의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함으로써 우리나라 제1의 항만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항은 지적학상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세계 3대 간선 항로상에 위치하여 세계 제2의 환적 화물을 처리하는 항만으로서 명성을 얻고 있으며 주변의 중국 상해항이나 일본 고베항 등보다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큰 항만입니다. 부산항은 터미널 운영사의 뛰어난 운영 능력, 항만 근로자의 숙련도, LNG 벙커링, 터미널, 대형 수리 조선 등 우수한 관련 서비스를 갖춘 세계적인 항만입니다. 다음은
국내 크루즈 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국내 크루즈 산업 육성을 위해 크루즈 터미널 개발, 국제 크루즈 선사 유치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연안 크루즈 해역으로는 카리브해가 있습니다. 많은 섬들과 군도로 이루어진 미국 남쪽 해안과 남아메리카 사이의 쿠바, 바하마 제도 등을 중심으로 현재 23개 코스, 496척, 302가지의 크루즈 상품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영국, 프랑스, 북유럽의 주요 연안 도시를 순항하는 코스 또는 지중해를 순회하는 연안 크루즈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 유럽 전역에 강해 크루즈 요소를 그대로 가져온 리버 크루즈 또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국제 크루즈와 연안 크루즈 이용자 비율이 거의 동일합니다. 일찍이 일본은 지역 관광지를 기항하는 연안 크루즈를 시작으로 국제 크루즈까지 발전시켰습니다. 크루즈 접안 시설이 전국적으로 100여 곳 이상인데 대부분 연안 크루즈와 국제 크루즈 선석을 겸하고 있을 정도로 인프라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크루즈 수요는 지난 10년간 연 9%씩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내 크루즈 이용객은 4만 명에 이른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부분 해외에서 출발하는 크루즈 상품이지만 최근 한국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 상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한국 크루즈 산업 육성을 위하여 부산항, 인천항, 제주항에 국제 크루즈 터미널을 개발하고 있으며 해외의 많은 크루즈 선사들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해양 산업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